네. 이번엔 박문환 이사 연결해 보겠습니다. 박 이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하신 내용은요? 네, 시장에 늘 걱정이 많죠. 오늘 6월 9일 이제 중국이 MSCI 이머징 지수의 편입을 앞두고 또 많은 걱정들이 앞서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고민을 오늘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치마크 지수라는 것 들어보셨죠? 그중에서 가장 유명한 것이 MSCI 지수 그리고 FTSE 지수인데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수동형 펀드들은 이들 지수가 제시하는 비중에 맞춰서 자산을 배분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이머징을 추종하는 펀드가 100억 원을 조성했다고 해보죠. 만약 FTSE에서 제시하는 한국에 대한 비중이 20%라면 그 펀드는 20억 원을 한국에 투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음 달 9일 우리 시각으로 밤 11시를 기해서 중국 A주가 이머징 시장에 편입할 것인지 여부를 발표하게 됩니다. 만약에 편입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론적으로는 식구가 더 많아지는 거죠. 이머징 시장을 추종하는 자금의 변화는 없는 상황에서 새 식구가 들어오는 만큼 우리나라에 배속된 돈의 비중은 줄어들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그렇다고 해서 크게 변동성을 유발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느 누구도 시장이 충격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1992년도 프론티어 마켓에서 이머징으로 편입될 때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20%로 비중을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6년에 걸쳐서 순차적 편입이 된 바 있었죠. 이처럼 덩치가 커서 시장에 충격이 있을 수 있는 중요한 국가의 시장 편입에는 충분한 시간을 두고 편입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중국 같은 경우는 5% 편입을 시작으로 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10년에 걸쳐서 순차적 편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MSCI에서 시뮬레이션 한 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시장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단 MSCI 지수를 추종하는 자금의 규모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이게 상당히 유동적입니다. 돈이라는 것이 통제가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집계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따라하는지, 누가 벤치마킹을 하는지 누구도 알 수 없죠. 시장에 따라서 패시브 자금과 액티브 자금의 비중이 바뀌기도 하고 또 경기 스테이지에 따라서 아무래도 경기가 좀 좋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좀 따라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대략 한 1조 4천억 달러에서 1조 8천억 달러 정도가 추정을 한다라고 추정할 뿐입니다. 정확치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최악을 가정해서 1조 8천억 달러라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중국 상해 H시장을 5% 편입한다고 한다면 한국의 비중은 대략 0.2에서 0.35% 정도 축소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최악을 가정해서 0.35% 축소된다고 보죠. 그러면 63억 달러 정도로 우리 돈으로 약 7조 원이 채 되지 않습니다. 좀 많죠?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단 이게 바로 결정되는 순간 빠져나가는 것도 아니고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빠져나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시장 충격이 크지 않고요. 게다가 7조 원 모두 패시브 자금은 아니죠. 벤치마크를 추정하는 자금은 패시브 자금입니다. 액티브 자금은요. 그냥 와서 사고 싶은 거 사죠. 패시브 자금은 시장을 사기 때문에 주로 벤치마크를 추정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최악을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대략 3조 미만의 자금이 내년 6월 이후로 시간을 두고 빠져나가면 되는 것이죠. 물론 걱정거리는 또 남습니다. 과거 뱅가드 펀드의 청산 때처럼 우리나라에 대한 비중 축소 과정에서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못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이게 일회성 요인이 아니라 그야말로 10년에 걸쳐서 진행되는 이슈라면 그 다음에도 또 그 다음에도 계속 3조 이상의 돈들이 계속 빠져나가야 된다면 우리네 시장은 향후 10년에 걸쳐서 극심한 매물에 시달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향후 10년에 걸쳐서 우리네 증시가 이머징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가정하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FTSE 기준으로는 선진 시장에 가입이 되어 있죠. 좀 더 덩치가 크고 미국 자금의 벤치마크 역할을 하는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 기준으로만 현재 이머징으로 구분되어 있을 뿐입니다. 이미 5년에 걸쳐서 계속 재수를 해왔기 때문에 몇 가지 조건만 충실하게 이행될 경우에 조만간 선진 증시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 편입으로 인한 매물 압박이 앞으로도 쭉 계속될 것이다. 이런 걱정을 미리 땡겨서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어제 외국인들은 거래소에서 1,300억 정도를 샀는데요. 어제뿐만 아니라
지난 12일부터 외국인들은 어제까지 대략 1조 원 정도 주식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당장 다음 달 9일이면 중국의 이머징 시장 편입에 대한 결정이 있을 것인데 이것을 매우 치명적인 악재로 해석했다면 굳이 외국인들이 우리네 시장을 강력하게 매수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거 오늘 왜 빠지나요? 오늘 우리 증시에는 매우 중대한 악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얼마 전 모기지의 전신이라고 볼 수 있는 안심전환 대출이 시작되었죠. 낮은 금리로 MBS가 대거 발행되었는데요. 이거에 대한 입찰이 다소 시장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오늘 금융주가 빠지는 결정적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MBS 시장은 단기적인 변동성 요인일 뿐입니다. 중기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줄 요인은 역시 아닙니다. 여전히 흔들리면 매수, 상승하면 보유 전략이 하반기에도 계속 유지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